자, 우리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서 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 교재 100페이지에 보면 가격 재원칙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쪽 내용도 매년 한 문제 정도 출제될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가격 재원칙은 가격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데는 법칙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평가사는 뭘 구하는 사람이에요? 가격 구하죠. 그때 가격 구할 때 자기 마음대로 가격 구하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가격이 이루어지는 데는 원칙이 있으니까 그 원칙에 따라서 가격 구하세요 하는 행위 지침이 되는 것이 가격 재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원칙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다 했을 때 그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봐서 이 최유효 이용은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한 최고 최선 이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 토지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토지가 최유효 이용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평가사도 가격 구할 때 어때요? 그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한 가격을 구하세요 하는 원칙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입니다. 자, 가장 기준이 되는 원칙이고요. 여기에서 시간적인 면에서 토대가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시간적인 면에서 토대가 되는 원칙이 변동의 원칙과 예측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프에 보면 그런 말이 되죠. 토대가 되는 원칙에는 무슨 원칙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토대가 되는 원칙에는 변동의 원칙과 예측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부동산에 뭘 반영하겠어요? 내부적인 요인을 반영해서 가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내부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는 게 있죠. 그 최유효용의 내부 판정 기준 우리 책은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부동산의 내부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원칙들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보니까 이제 기여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 수익 최정 체감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기여의 원칙, 균형의 원칙, 수익 최정 체감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걸 좀 잘 알아달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의 가치는 그 부동산의 내부적 요인만 반영하는 건 아니고요. 외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치가 달라질 수 있죠. 자, 따라서 그 외부적 요인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최유효 이용의 외부 판정 기준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어떤 표현들이 나오느냐 하면 외부 판정 기준,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경쟁의 원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또 적합의 원칙, 외부성의 원칙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합의 원칙과 외부성의 원칙, 경쟁의 원칙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 자, 그리고 경쟁과 관련해서 수요 공급의 원칙이 있고요. 또 대체의 원칙이 있습니다. 대체의 원칙은 기회비용의 원칙과 관련을 가지죠.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가격 재원칙의 체계도가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가격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데는 법칙성이 있다고요. 그 중에서 아까 시간적인 면에서 토대가 되는 원칙에는 변동의 원칙과 예측의 원칙인데요. 예측의 원칙 한번 보세요. 평가사가 구하는 건 아까 가치라 그랬죠. 가치가 뭐라 그랬어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의 가치는요, 현재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앞으로 이 지역이 개발될 지역이다 그러면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이 커질 수 있죠. 그러면요, 그 기대되는 편익이 크면 동그라미가 커질 테니까 이 가치도 커질 거 아니에요. 따라서 평가사는 가격을 구할 때 미래를 잘 모해서 예측해서 가격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원칙? 예측의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변동의 원칙은요. 변동의 원칙은
가치 형성 요인이 있었죠. 가치 형성 요인 뭐가 있었어요?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런 거 있었잖아요.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하면 뭐도 변한다는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도 변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평가사는 가치를 구할 때 가치 형성 요인이 어떻게 변동하는가 잘 살펴서 가치를 구하라.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기여의 원칙, 균형의 원칙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기여라고 하는 건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건 말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의 가치는 그 내부적인 각 구성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건물의 가치다 그러면 이 건물에서 화장실도 있고 복도도 있고 강의실도 있고 구성 부분들이 있다고요. 구성 부분들의 이런 내부 구성 부분들의 기여도를 반영해서 가치가 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여도의 합이 곧 그 부동산의 가치가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구성 부분의 기여도를 반영해서 가치가 이루어진다. 기여의 원칙. 따라서 평가사는 가치를 구할 때 구성 부분의 기여도를 잘 살펴서 가치를 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균형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요. 자, 이 건물이 어때요? 새 건물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이태리 대리석으로 쫙 깔아놨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요, 화장실이 없어요. 건물 안에. 그러면요, 여러분 하고 나서 여기 하고 있는 건물인데 1교시까지 너무 신났어요. 와, 이렇게 건물 좋다. 근데 화장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2교시부터는요. 화장실은 저 바깥에 역사에 있는 뭐 지하철을 좀 이용하시고 이러면요. 문제가 생기겠죠? 따라서 평가사는 가치를 구할 때 이 내부적으로 이런 구성 부분들이 균형이 맞나 안 맞나 잘 살펴서 가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평가사가 보니까 내부적으로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평가사는 가격을 구할 때요. 감가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그때 감가를 뭐라고 쓰느냐면 기능적 감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 감가. 그래서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기능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능적 감가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맞지 않다. 그러면 기능적 감가가 된다 하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평가사는 따라서 가격 구할 때 뭐 살펴봐야 돼요? 새 건물인가 낡은 건물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균형이 맞았나 안 맞았나 잘 살펴서 가격을 구하시고 균형이 안 맞으면 기능적 감가라고 하는 걸 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자,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말인데요. 자, 건물을 쫙 지어서 올라갑니다. 지어서 올라갈 때 자, 생각해 보세요. 건물은 몇 층까지 짓는 게 최유효 이용이라 그랬나요? 우리 이용 활동할 때 건물은 집약 1개까지 짓는 게 최유효 이용이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이용 극대화가 된다. 그러면 여기를 감정평가에서는 1개 효용 계층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수익이 최정하지만 더 올라가면 어때요? 그동안 비용 쪽이 더 커지면 벌어놨던 돈을 까먹기 시작해야 되겠죠? 수익이 체감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평가사는 가격을 구할 때 이런 수익의 체증과 체감을 잘 살펴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라는 뜻입니다. 수익이 많이 나오면요, 이 건물에서 가치가 높겠죠. 근데 수익이 체감하면 가치가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익의 체증과 체감을 반영해서 가치를 구하세요 하는 것이 수익 체증 체감 원칙이고요.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생산 요소라 그래요. 자, 생산 요소에는 뭐가 있어요? 토지, 기억납니까? 노동, 자본 이런 것이 다 뭐가 되죠? 생산 요소입니다. 그럼 생산물을 팔아서 수익이 생기면 이 수익은 다시 여기에 나눠준다는 거죠. 자, 나눠주는데 여기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어때요? 임금해서 나가는 것이고 자본에 대한 대가로서 이자해서 나가는데요. 노동과 자본은 자기에게 평균적 배분이 없으면 딴 데 가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익이 생기면 딴 데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노동과 자본에 먼저 수익을 배분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토지는 어때요? 부동성이 있어서 어디 딴 데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러니까 먼저 주고 맨 마지막에 남은 수익이 토지에 배분된다는 거예요. 그 남은 수익을 우리는 잉여 생산성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 배분의 원칙을 잉여 생산성의 원칙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에 남은 수익이 배분될 텐데 그 토지에 배분되는 수익이 많으면 가치가 높고 적으면 가치가